29 할 친구 있나요? 29? 해볼게요, 건우가. 할 친구 말하는 거였어. 뭔 줄 알았어? 아니 저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 29 해봐, 29.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발표하는 게. 그렇지, 부담스럽지. 하지만 그 고1 모의고사 이번에 나왔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고1 모의고사 내가 얘들아 이거 고2였으면 이제 건우가 부담스럽단 말 안 했을 텐데, 고1들은 그래서 이제 부담스럽단 말 안 하는데 해볼게요. 산업혁명은 새로운 물건과 기계의 발전보다 더하니라. 네, did 여기 동사가 되겠죠. 산업혁명은 했습니다. 더한 것을 했습니다. 뭐보다? 새로운 물질이나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그것은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과정을 제조를 위한. 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a new process for manufacturing이 되겠죠. 제조의 새로운 과정. 포드, 이제 여기선 포드 회사 아니고 피아노 나왔지만 포드 자동차 이야기 그거 아나요? 자동화되고 막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새로운 제조의 새로운 과정. 그 다음 가볼게요. 1850년 지금 이전에 대부분 피아노 가게들은 사용했다. apprentice 시스템 체크해놓고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견습생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apprentice라는 그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키우는 거냐면 이제 자기가 사업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밑에 직원들을 키우는 apprentice라는 프로그램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견습생 시스템을 사용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1번에서 이게 어법 문제잖아요. in which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라고 해주시고, 관계 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뭐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치사가 붙었던 건,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할 대상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와 그냥 관계 대명사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공통점은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꾸며줍니다. 무엇을? 여기서는 견습생 제도라는 시스템을 꾸며주고 있는데, 공통점은 이거지만 차이점은 뭐겠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로도 바꿀 수 있죠. 여기서 굳이 바꾼 다음에 where이 되겠죠. 그 시스템에서는 이 되겠습니다. 뒷문장 어때야 돼요? 네,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숙련가가 가르쳤습니다. 젊은 직원에게 무엇을? 디오입니다.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프렌티스 시스템 안에서는 숙련가가 가르쳤습니다. 젊은 직원에게 뭐에 대해서? 트레이드 밑에 단어 내가 이제 나왔거든요. 뭐에서? 직업에 대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종종 어느 정도로? 보통은 수년의 과정으로, 1, 2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8년, 9년의 어떤 수년의 과정으로 해서 가르쳤습니다. 사형식입니다. teach, IO, DO 완벽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치사 in이 왜 들어가는지도 생각해보면 그 시스템 안에서는의 느낌이죠. 그래서 where로도 바꿀 수 있고, 왜 in which가 나오는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봐볼게요. 이제 큰 피아노 가게들은 did have가 이제 두 번째 문법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did have가 뭐죠? 라고 해서 2번이라고 체크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did는 뭐예요? 일반 동사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did는 이 have를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had였습니다만, 그쵸? 큰 피아노 가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대요? 전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인데 who 가로 열어주고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who specialized in 어디에? 전문적으로 만드는, 무엇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소리 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해머를 만드는, 이제 피아노에 있어서 해머를 만드는 사람 등등. 그래서 각 분야, 그러니까 피아노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거야. 별표 쳐놔야겠죠. 뭔가 전환이 되나 보네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Even the largest piano makers
가장 큰 피아노 그 당시에 가장 큰 피아노 샵들조차도 produce no more 되니까 그 이상이 아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열심히 해봤자 5개에서 10개의 피아노를 만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년마다 연간 그래서 직원당 연간 한 5개에서 10개 그 이상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예제 한번 끊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되죠?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처럼 해석해주면 되겠죠.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피아노가 were made가 지금 3번째거든요. 피아노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만들어졌다가 되겠죠.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주면 되죠? 수동태가 됩니다. 피아노가 여전히 어떻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대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할 때 한 대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봐볼게요. 요 부분이 이제 원래는 그 문법에서 occurring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주어가 어디 있어요? development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동사가 어디 있어요? 요 자리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occurring 했을 때 못 찾았냐라고 했다면 요 부분 때문이 되겠죠. 이거 동사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끌다 입니다.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수동태인데 뭐가 없어 또? 선생님 그럼 뭐 이끌어졌다니까 was read 아닐까? 근데 비동사도 없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그래서 가로를 열어줘야 할 부분이 되겠죠. 진짜 피아노 공장의 발전은 발생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occur 해놓고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 쓰고 싶지만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 쓰지 않고 그냥 동사만 시제 맞춰주면 되겠죠. 언제?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스턴의 조나스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스테인웨이 패밀리에 의해서 그 진짜 피아노 공장의 발전은 그쵸?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발전이 이끌어졌습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내가 나누자면 and it was 였겠죠. 그 발전이 이끌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뭐겠어요? 이 공장들은 이끌었습니다. 무엇을? 발전을. 여기서 이제 레드는 이끌다 이거 to가 전치사가 되겠죠. 무엇을 이끌었습니다? 효율성과 질에 있어서의 향상을 이끌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공장 중 하나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만의 철을 주조하는, 그러니까 주조가 이제 뭐 그 쇠를 넣어서 몰드를 뜨는 거죠. 그 형태를 쇠를 주조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where 가로 열어주면 되겠죠. where이 역시 facility로 꾸며주는데 in which로 역시 바꿔줘도 되겠습니다. 뒷문장 완벽한지만 보시고 그 이제 사실 여기가 되겠죠. 문법 문제는 each였는데 예를 들면 그 회사 중 하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each가 받아주는 거 뭐겠어? 이 원이 되겠죠. 그 회사 공장들 중 하나가 그 공장의가 되겠죠. 하나. 그래서 each로 받아줬고요. 공장만의 철을 주조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설에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그 시설에 철제판을 그쵸? 가로 열어주고 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공장 중 하나가 만들었습니다. 공장의 철제판을 어디에서? 그 시설에서. 그리고 위치가 또 받아주고 있는 건 뭐죠? 앞문장에 뭘까요? were thought가 되겠죠. were thought 생각되어졌습니다. 뭐라고? 가장 그쵸 좋은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뭘까? 다른 친구들은? 뭘 받아주고 있어요? 여기서 월이니까 앞에 받아주는 뭐겠어요? 강철? 판이 되겠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어떤 구조냐면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that plates 그 강철판이 과거로 쓸까요? 미안합니다. thought로 갈게요. I thought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철판이 were the best 아주 유용하다고. 요걸 지금 수동태로 만든 구조가 되거든요. thought입니다. thought 이걸 수동태로 만든다면 이 대시 명사절이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시 주어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럼 that 해주고 that 해놓고 available까지 해주고 이게 was thought가 됩니다. 근데 주어가 너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가짜 주어. It was thought that으로 해주면 됩니다. that 뒷문장 이제 같이 가겠죠? 요게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플레이츠를 주어로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내가 생각하건대 강민이는 아픈 것 같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누가 들은 거야? 강민이가 들은 거야. 그쵸? 그럼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데려가주면 플레이트 해놓고 생각되어졌습니다니까 were thought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게 뭐야 얘들아? 남아있는 게 요 부분 남아있죠. 요 부분 요거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Plates were thought were the best available.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되죠. 왜냐면 동사가 몇 개처럼 보여요? 두 개처럼 보여. 그럼 이 두 번째를 어떻게 해줘야 돼? 투부정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입니다. 근데 이 투비가 왜 나왔지? 이거 뭐 투부정사 뭐예요? 라고 하면 수동태 만들 때 원래 뭐였던? 동사였던 부분이 수동태 만들면서 어떻게 됐다? 투부정사가 됐다. 글의 주제가 뭐죠? 글의 주제가 첫 번째 줄에 있었죠. 그 산업혁명이 제조의 어떤 새로운 과정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어요? 강철판.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여기서 문법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in which 있었고 밑에는 뭘로 받아줬어요? where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는 뒷문장 완벽하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뒷문장 완벽하다. 궁금한 점 있나요? 정리해주면 산업혁명의 제조의 과정, 제조의 새로운 과정. 이게 뭐였어요? 현대적인 공장. 뭘 예로 들었죠? 피아노 공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채점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30번 어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지가 한번 해볼까요? 논문 기반의 박사과정 프로그램에서 전형적으로 시간과 아이고. 노력의 양을 쓴다 찾는데 그 특별한 주제를 네, 스펜드 위에 써주면 되겠죠. 스펜드 시간 ing가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시간 부분이 여기로 나왔죠. 상당한 양의 시간과 노력을 씁니다. 뭐 하는데? 특정한 주제를 연구하는 데 씁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이러한
깊은 몰두는 다이브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깊은 몰두는 어디로? 특정 분야에 예, 특정 분야에 허락한다. 동사가 여기 있죠. 허락합니다. 철저한 탐구와 이해. 예, 밑에 써볼게. 우리가 throw랑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throw는 통해서죠. 통해서. 근데 thorough입니다. THO거든요. 철저한. 뭐 사람한테도 철두철미야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허락하냐면 철저한 탐사와 그리고 이해가 되겠죠. 철저한 탐구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쵸? while이 들어갔어요. 그럼 while의 역할은 동안이 아니라 이제 대조가 되겠잖아. 그럼 좋은 점은 뭐겠어? 철저한 탐구라든지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지만 글의 주제가 바뀌게 되죠. 이겁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것은 어떤 결과냐? 초점을 좁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narrowing the focus. 초점이 좁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뭐뭐 함에 따라 학생들이 become 다음에 absorbed 체크해주고 become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야? 몰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주면 돼? 과거 분사입니다. 몰두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학생인데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인데 몰두되어졌어요. 어디에? 연구에. 그럼에 따라서 그들은 아마도 쓸 수도 있다. 근데 스펜드 시간 ing 또 나왔죠. 근데 시간을 덜 쓸 수도 있대. 어디에? 그들의 관련 분야를 탐색. 그쵸. 관련된 분야를 탐색하는데 시간을 덜 쓰게 되고 그 다음 그 스킬을 습득하는데. 어떤 스킬? 그들의 연구 분야 박. 그쵸. 연구 분야 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만 공부하는 거지 관련된 분야도 별로 뭐였어? 탐사를 하지 않게 되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분야만 관련된 분야도 별로 공부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즉각적인 그들의 연구 범위 밖에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려는 시간을 적게 쓰게 된답니다. spend less time이거든요. 뭐 하는데? exploring 하는데 or 그다음 acquiring 하는데 병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결과적으로 이런 단일 초점은 결과적으로가 이제 나오는 이 위치를 한번 보세요. 아까 뭐였어요? narrowing the focus에 대해서 뒤에서 바로 예시를 한번 들어줬죠. 아 보니까 관련된 분야, 자기 분야만 하지 관련된 분야도 별로 그닥 조사를 하지 않고 그 다음 외부 그들의 그 관련된 분야 밖에 어떤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볼게요. 이 단일한 초점은 그 제한할 수 있습니다. 뭘 제한하겠어요? 이게 되겠죠. 뭐 지식의 지식의 폭을 그리고 지식과 스킬의 폭. 그죠. 기술의 폭을 그 발전된 그 과정 동안에 디벨롭드가 하는 역할이 뭐겠죠? 그럼? 더 브레스 오브 노레지 스킬 그 수식하는 뭐예요? 과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번 더 끊어주면 되겠죠. 문장이 깁니다. 상당히 긴데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이미 주어 동사는 나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이 단일한 초점이 한계를 둘 수도 있다.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지식과 기술의 폭을 넓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지식과 기술은 어떤 거를 말하겠어요? 이런 프로그램 동안에 발달되어질 수 있는 근데 뭐 하면서? 방해하면서 잠재적으로 방해하면서 학생들의 능력 어떤 능력? 다양한 직업적 경로를 그쵸 적응하는 그 다음 두 번째 다루는 그래서 학문 간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병렬이 1번 2번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죠. 결과적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러한 단일 초점은 뭐 할 수 있다? 폭을 제한합니다. 폭, 지식과 기술의 폭. 근데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 동안에 어떤 개발되어질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폭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뭐 하게 됩니다? 막아버리게 됩니다. 학생의 능력을 어떤 능력?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는? 다루는 능력. 다른 학문 간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지금 앞에 있는 ability를 꾸며주는데 adapt,
address. 어댑트 알고 있죠? 우리가 비교 대상이 뭐였어? 어댑트 항상 나오면 adapt가 있습니다. adapt는 채택하다, 입양하다는 뜻이고 apt가 aptitude가 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응하다 아니면 뭐 개작하다, 소설을 영화로 개작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적응하는 그런 능력을 그리고 다루는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원래는 이제 여기서 facilitate가 나왔거든요. 촉진시키다, facilitating으로 나왔습니다. 학생의 능력, 적응하는 능력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뭐기 때문에 단일화된 초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 박사 논문 쓰고 있는 그 분야만 드립답하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의 폭이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다른 것들을 탐구하고 뭐 다른 학문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한다?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방해하거나 막거나 그래서 마이너스의 느낌으로 가야겠죠. 됐나요? 그 다음 봐볼게요. 몇몇? 대학들은 인식했다 한계를.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였잖아. 아까 뭐였어? 한계, 뭐의 한계? 전통적인 논문에 기반한 박사 프로그램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and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실행하는 것을 더 구조화된 접근법을.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더 구조화된 접근법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능력이겠어? 앞에서 말했던 어댑트하고 어드레스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어떤 구조화된 접근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런 구조화된 프로그램은 결합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뭐와 함께? combine A with B입니다. 수업과 훈련을 그 변화 가능한 스킬로. 네, combine A with B고 research가 본인들이 연구하고 있는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research 그들의 연구와 그다음 coursework가 뭐죠? 수업 그리고 훈련을 결합하게 되었는데 인 끊어주고 뭐에 대해서 전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전이 가능한 게 뭐겠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A에서 B로 호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있어서의 교육과 훈련을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통신 분야의 그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빠삭하지만 막상 뭐 그러잖아. 뭐 뭔가 고치라고 하면 또 못 고칠 수도 있어. 내가 야 뭐 인터넷 거쳐봐 이런 거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코र्스워크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결합하게 되었다. 근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뭔가 호환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함으로써 이걸 다시 한번 해준 combine A with B를 다시 한번 연결해 주는 게 뭐다? by ing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통합함으로써 무엇을? 수업, 세미나, 워크숍 그리고 뭐겠어? 인턴십을 이런 커리큘럼에 내가 통합을 함으로써 지금 코스워크, 세미나 요것들은 지금 어떤 느낌? 지금 요거잖아요. 코스워크, 트레이닝 요것들. 근데 리서치는요. 요거를 요렇게 그들의 커리큘럼에 통합을 함으로써 그들이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해요? 무엇을? 학생에게 더 넓은 스킬 세트와 더 많은 준비를. 여기 엔드에 걸리는 건데 잠깐만. 여기 바이부터 어디까지? 커리큘럼까지가 전치사 구조. 주절 어디 있어? 그들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요? 더 넓은 기술의 세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repare는 어디에 걸릴까요? 그쵸, to에 걸리죠.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뭐다?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 두 번째 뭐 해주는 것? 준비시키는 것. 그럼 댐이 누구겠어요?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 뭐에? 다양한 직업의 어떤 경로에 준비를 시켜주는 것. 뭘 넘어서? 학계를 넘어서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걸 넘어서 직업적 경로에 있어서 준비를 시켜주는 것. 그리고 학생들에게 더 넓은 기술의 세트를 제공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채윤이가 한번 해볼까요? 논문 기반 박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상당한 양의 시간과 노력을 씁니다. 뭐 하는데? 특정한 주제를 연구하는데 while 그 대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깊은 몰두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몰두는
허락합니다. 합니다만 이것은 초점을 좁히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인에 걸리는 동명사 좁히는 그러니까 result in이 인에 걸리는 동명사입니다. 뭘 좁혀줘? 초점을 좁히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그 초점을 좁힌다는 내용이 뭐겠어? 학생들이 어떻게 됐어? 지금 초점을 좁힌다는 게 바로 뒤에 나왔어요. 어떻게 된다? 몰두되어진다로 연결시켜주세요. 초점을 좁힌다는 게 어디에 몰두해 있어? 그들이 연구에만 너무 몰두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덜 쓴다는 거죠. 어디에? 관련된 네. 또는 기술이었는데 그들의 연구에 직접적인 그래서 관련된 어떤 분야를 조사하거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시간을 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결과적으로 이런 단일화된 집중이 지식과 기술의 폭을 그래서 내가 지식은 완전히 풍부해. 근데 이걸 뭐겠어? 내가 적용을 아까 못한다고 했잖아요. 지호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하면서 해석해볼게요. 컨스큐언틀리부터 지호가 이러한 단일의 초점은 잘할 수 있다. 지식과 스킬의 폭을 내가 그 프로그램 동안 박사과정 프로그램 동안 발달시켜온 근데 발달되어진이 되겠죠. 여기서 과거분사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생의 능력을 방해하게 됩니다. 어떤 능력? 적용하는 다양한 경로를 또한 인턴이니까 학문 간의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저해하게 됩니다. 몇몇 대학들은 유럽에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논문에 기반한 박사의 한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행하는 것을 더 구조화된 접근법을 역시 스트럭처도 과거 분사가 되겠죠. 근데 이 구조화된 프로그램은 결합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뭐와 함께? 네, 그다음 전이가 가능한 그 기술 다시 한번 해볼게. 한국어로 다 같이 해줄게요. This structure부터 이러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은 박사 과정은 결합합니다. 무엇을? 연구와 무엇을 결합한다? 연구와 코스워크와 수업, 훈련을 결합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전이가 가능한 스킬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종합시키면서 수업, 세미나, 워크숍 그리고 인턴십 이거를 아까 리서치랑 같이 연결시켜줬죠. 커리큘럼. 들은 목표로 한다. 제공하는 것을 이제 이 데이가 누구겠어? 아까 유니버시티가 되겠죠? 몇몇 대학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넓은 기술의 세트를 제공해주는 것을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2에 걸린 두 번째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다양한 경로에 준비시키는 거 뭘 넘어서 그들의 넘어서 그치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31번 한번 가볼게요. 31번은 이제 however 뒤에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빈칸이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강민이 가볼까요? 연구는 보여준다. 명사절입니다. 그쵸? 빼고 되고. 아이들은 이해한다. 그 상상의 물체들이 살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come to 뭐뭐 하게 되다거든요. 살아 있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조를 보면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 목적어가 되겠죠. 명사절입니다. 그 안에 뒷문장 완벽한지 보세요. 그 안에 문장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또 이해하고 있어요? 상상의 물체가 살아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분명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그 적인 사물에 있어서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명사절 안에 이거 잘 보세요. 명사절 안에 뭐가 있어요? 부사절이 들어가 있고 그럼 이 명사절에 걸리는 주어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빈 상자에 연필이 있다고 상상할지라도 상상할지라도 그 박스는 remain 다음에 형용사입니다. 어떻게 남아있다? 빈 상태로 그쵸. 내가 상상할 수 있어. 어떤 이 empty 박스에 연필이 있다고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박스는 여전히 비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however 들어가죠. 그러니까 항상 별표를 칠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별표. 하지만 감정이 disrupt 방해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그 이해가 뭐였어요? 그빈 상자로 그래서 내가 상자 안에 연필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상자가 비어 있다는 걸 아는 걸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해를 적어도 어디에 있어서 이러한 표현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at least.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 즉 다시 말하면 이분도부터 어디까지요? 네. 부사절입니다. 그쵸? 주절은 어디 있어요? 여기입니다. 요렇게 동사가 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거예요. 그래서 however에서 뭐가 나왔어요? 감정이라는 것이 이러한 이해를 방해한다라는 게 얘들아 주제잖아요. 여기서 형광펜 쳐주면 이게 주제인데 주제 뒤에 항상 뭐가 들어가요? 예시가 들어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좀 쉽게 말하자면 비록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어? 괴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괴물에 대한 생각, 근데 괴물이 어디 있어? 지금 침대 아래에 있는 괴물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충분하다. 뭐하게? enough to 뭐하게? 그래서 make가 사역동사입니다. 아이들이 거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무엇을 거부하는 거야? 목적어야. 그의 방을 가는 것을 언제? 저녁에. 엄마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자 그런다. 엄마 방에 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하는 걸 알고 있어? 괴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냥 생각만으로도 충분하다. make 무슨 동사? 사역동사입니다. 아이들이 뭐 하도록 한다? refuse. 근데 refuse가 또 뭘 목적으로 데리고 와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데리고 옵니다. refuse to go. 실제로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래서 difficult time ing입니다. 뭐 difficulty라고 이제 요거를 difficult time을 difficulty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그들은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difficult가 time을 꾸며줍니다. 뭐 하는데? displaying 뭐 하는데? 보여주는데 어려움이 있대요. 뭘 보여줘? 그들의 이해를 뭐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근데 뭐 사이에? 상상과 현실 사이에. 근데 웬 끊어주고 요 부분이 뭐겠어요? 요 부분이? 요거 아니겠어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했어.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시간을 겪는데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이해를 보여주는데 근데 뭐와 뭐 사이에? 상상과 현실 사이에. 근데 뭐 했을 때 그들이 ask가 오형식이잖아요. 내가 요청해서 아이들한테 목적격 보호 투부정사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요청 받았습니다. 뭐 하도록? pretend 가정하도록. 그리고 또한 아니면 상상하도록. 그다음 무서운 것들 예를 들어서 괴물과 같은 것을 너가 한번 상상해봐. 아니면 아마도 있다고 생각해봐봐. 뭔가 인척을 해봐봐 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뭐 하기가 힘들더라? 그런 상상과 현실 사이를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더라는 거야. 한 연구에서 가볼게요. 유치원생들입니다. 아직 학교 가기 전이거든요. 유치원 학생들이 보여졌는데 쇼의 느낌을 보세요. 내가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비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봤죠? 무엇을 봤어요? 빈 박스를 봤습니다. 빈 박스를 봤고 그리고 또 수동태가 되겠죠. 어디? 보여졌고요. 그래서 수동태지만 지금 디오가 내려간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있죠? 사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수동태였습니다. 아이들이 빈 박스를 받고 요청 받았습니다. 뭐 하도록? 상상해 보도록. 근데 앞문장 계속 또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동의했습니다. 그 박스가 비어있다고. 저 비어있어. 근데 내가 상상해 보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 빈 박스야. 근데 여기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해봐 라고 했어요. 모든 아이들이 동의했습니다. 박스가 비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 그들이 leave도 또 보세요. leave가 두다. 오형식 목적격 보의 형용사입니다. alone. 그들이 남겨졌습니다. 혼자 남겨졌습니다. 뭐와 함께? 그쵸? 그럼 여기서 컴마 한번 쳐야겠죠?
웬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주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박스와 함께 놓여졌을 때 저기 빈 박스야 상상해봐. 근데 괴물이 있다고. 근데 빈 박스인 줄 알아. 근데도 뭐야 혼자 남겨졌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여주더라? 두려움과 그죠? 그것에 대한 뭐였어요? 회피를 보여주더라. 박스를 두려워하고 박스에 대한 회피를 보여주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모션인 이유가 뭐겠어요? 감정이라는 것이 이런 이해를 방해한다는 게 그 뒤에 나오는 지금 공통적인 단어가 뭐였어요? 왜 이모션인 줄 알았어요 그럼? 공포감, 피감 느낌. 그 부분 어디 있어요? 네, 이거 되겠죠. Fear, avoidance. 구조 나쁘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줄에서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무슨 절?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그 대세에 걸리는 뭐겠어? 박스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는 뭐겠어요? 펜슬 상상해봐야 했어. 그랬더니 펜슬 상상해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박스가 비어 있다는 건 알아.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야 이 박스 비어 있다 괴물 생각해봐라고 했을 때는 뭐야? 힘들어했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어떤 감정이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뭐 할 수 있다. 이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고 적어도 이것의 표현. 저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방해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해줬고 대해줬고 또 무슨 절? 이분도부터 어디까지? 리얼까지. 근데 몬스터에 대한 생각. 사실 이모션이 여기 연결이 되겠죠. 잠깐만 지워볼게요. 색깔이 좀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잠깐만 지워볼게요. 여기 이모션이 어떻게 들어간다? 여기입니다. 몬스터에 대한 생각이 되겠죠. 이분도 부사절 들어갔고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공포를까지 해주면 이제 이모션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show that 있었죠? 웬 끊어주시고 수동태들 지금 많이 보입니다. 수동태들만 한번 또 체크해볼까요? 수동태들 어딨죠? 여기 있었죠? asked to pretend하고 imagine 병렬이 되겠고 were shown, were asked to, were left alone 오형식 목적격보에 형용사 들어간 것까지. 그래서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주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 주제는 뭐죠? 감정이 무엇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물체가 살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원래는 알지만 감정이라는 것이 이걸 무엇을 한다?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근데 그 감정이 보통은 뭐였어요? 여기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 아까 뭘 생각하라고 했죠? 몬스터 이야기 들어갔었죠. 됐을까? 32번 봐볼게요. 32번은 그 뒤에 책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갈 부분이 들어가네요. 여기서 바이 전까지 이렇게입니다. 그쵸? 현생이 한번 해볼까요?
주어가 어디 있죠? 베스트만 네, 베스트 논 디벨롭먼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장 잘 알려진 발달은 뭐다? 일상생활의 미학이다. 요게 사실 엄청난 키워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스포를 하자면 우리가 보통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우는 어디에 계세요? 뭐 뮤지엄에 간다든지 이런 데서 와 뭐 고흐의 그림을 보고 대박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알려진 발달입니다. 근데 어떤 발달? 나타난 발달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제 앞에 있는 디벨롭먼트인데요. 이 emerge가 나타나다라고 해서 appear처럼 자동사입니다. 어디에서 나타난 발달이냐면 미적인 경험의 해방과 확장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봐야 돼. 내가 미적인 경험을 보통 어디서 했어? 박물관 써놓으세요. 박물관에서 보통은 했는데 그게 확장되고 그게 해방되더라는 거야. 해방이라는 느낌이 뭐겠어요? 보통 갇혀있거든? 미적인 경험이 뮤지엄 같은 데 갇혀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해방이 되고 그게 확장이 된대. 근데 그 발달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쵸, 일상생활의 미학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와야 돼, 첫 번째 줄에 사실은. 미적인 경험의 확장과 해방으로부터 나타나는 가장 잘 알려진 발달은 일상생활의 미학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얼더부터 어디까지? 에스테틱까지입니다. 가봅시다. 그것은 안되는 활발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가 뭐에 대해서 일상의 매일의 어떤 미학에 대한 그 플라워리 꽃이죠, 꽃. 근데 여기서 뭐 꽃이 아니라 뭐겠어요? 많은입니다. a lot of거든요. a lot of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work가 셀 수 없기 때문에 is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부사고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일상생활의 미학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even if 이렇게 들어가죠. 무슨 절이요? 부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요것만 좀 별표를 쳐놓으시고 although가 1번 그다음 even if가 2번이고요. 주절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even if까지 그냥 해볼까요? 한번. 네, 더 possibility 주절 가볼게요. 미적인 만족감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어디에 있어서? 일상의 물체들, 일상의 사건들에 있어서 미적인 만족감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비록 뭐겠어요? 미적인 만족감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느껴지는? 일상의 물체나 일상의 사건에서 느껴지는 그런 만족감의 가능성이 it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it is로 가면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 왔어요? 격화되어지고 디스미스가 해고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의견을 해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무시하다가 되겠죠. 뭐에 의해서? 지배적인, 뭐 만연한 이런 뜻이죠. 지배적인 철학 이론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고 격화되어지고 무시되어져 왔습니다만 그럼 얼도가 지금 2개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양보가 2개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뭐야? 연구가 많아. 뭐에 대한? 일상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뭐 밖에 나가서 꽃을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였어? 그래서 일상의 어떤 물체들이나 사건에서 느껴지는 그 미적인 만족감의 가능성이 실제로 오래전부터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근데 뭐였어? 비록 이것이 상당히 격화되어지고 상당히 무시가 되어졌던 거야. 어디에서? 지배적인 철학의 이론에 있어서 야 어떻게 뭐 나무를 보면서 뭐 아름다움을 느끼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가방에서 어떻게 아름다움을 느끼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지금 부사절이 2개 들어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32번부터 까다롭게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시인들, 특히 어떤 시인들? 낭만주의 시인이라든지 어떤 시인들? 아시아 전통의 어떤 속한 시인들. 그래서 가치 있게 여겨져 왔습니다. 뭐가? 일상생활의 상황에 있어서의
다음 미학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valued가 왜 갑자기 쓰면 valued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있겠죠. 뭔데? as 만만한 거 as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됐어요? was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그 아름다움은 또한 이런 시인들뿐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도 시인들에 의해서도 아니 소설가에 의해서도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또 뭐가 들어갔어? 힘들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도우가 이렇게 쓰이면 하지만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문장 전환이 돼. 여기까지 한번 잠깐 봐볼게요. 그 첫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미적인 경험에 대한 해방과 확장.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가장 잘 알려진 발달이 그럼 결국 어디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자는 거예요? 일상의 어떤 삶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자입니다. 비록 이것이 뭐 연구도 많아요. 근데 그래서 뭐해서 일상의 어떤 물건이나 사건에서 미적인 만족감에 대한 가능성이 어떻게 됐다? 인식이 되어져 왔습니다. 뭐 물론 뭐겠어? 그것이 막 칭송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격화되어지고 무시가 되어졌습니다.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being valued, 그러니까 being이 빠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시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일상의 상황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은 또한 소설가들에 의해서도 인식이 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지만이야. 하지만 봅시다. 하지만 가장 편리할 수 있다. 뭐 하는 것이? 현대의 지적인 기원을 위치시키자는 거야. 어디에? 존 두이의 어디에? Art as Experience. 여기에 그 기원을 두는 것이. 그럼 이 도우는 실제로 뭔가 엄청난 전환이기보다는 여기서 보겠어. 뭐 그 낭만주의 시인 그리고 뭐 소설가들에 의해서 예전부터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졌는데 우리가 기원을 찾자면 딱 이제 뭐 일상생활의 아름다움 하면 딱 그 글로 나온 게 어디라는 거야. 결국엔 존 듀이의 Art as Experience에서 이 현대의 지적인 기원을 찾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듀이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어떻게 함으로써 두자는 거죠. 무엇을? 미학적인 경험을 어디 위에 두자는 거야? 생물학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인간의 삶의 어떤 조건 위에 두자는 거야. 그는 위치시켰습니다. 무엇을? 미적인 것을. 내재화된 인식, 감각과 느낌의 어떤 내재화된 인식이 아니라 not A가 아니라 어디에서? 완전한 뭐예요? 상호 침투거든요. 인터에 penetration 침투입니다. 상호 간의 침투. 뭐와? 자아와 그 다음 물체와 사건의 세계의 침투인데 요것도 잘 보세요. 아까 중간에서 however가 들어간 이제 도우가 들어간 게 뭐겠어? 물론 뭐 낭만주의 시인들, 소설가들이 이러한 일상의 상황에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좀 기원을 찾자면 좀 편리하게 찾자면 존 듀이의 책에서 찾아보자 라고 했거든요. 근데 존 듀이가 생각하는 뭐겠어요? 미학적인 경험을 인간의 삶의 어떤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조건 위에 두었다는 게 생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해서 이 미학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미학적인 경험을 어디 위에 두자는 거도 생물학적으로나 문화적인 조건에서나 네가 미학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놓고 뭐겠어? 그가 위치한 게 그 미학적인 것을 어디에다 두는 게 아니야. 요걸 느낌 보세요. 내가 마음속에서 그냥 나무님을 보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속으로 대박 너무 아름답다. 이게 지금 아름다움이 아니야. 그럼 뭐가 아름다움이야? 상호 침투야. 서로 완전히 연결된 거거든요. 나와 뭐겠어? 세계.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니네 혹시 뭐 어떤 노래를 듣다고 울어본 적 있어? 아, 그 정도의 감성 없어? 정말 없어? 한 번도? 아, 뭐 예를 들면 아 그래? 뭐 하늘을 보면서 막 뭔가 뭐 가슴이 찡해지거나 그런 사춘기 안 겪어봤어? 한 번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봐 선생님이 있거든. 고등학교 때 모르겠어.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휘성 노래를 버스에서 들었는데 그게 뭐 이별 노래거든. 이별해서 운 게 아니야. 그냥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노래를 들으면서 울었어. 내 상황이 답답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마음속으로 이 노래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문제는 뭐 상호 침투라는 게 뭐겠어. 내가 완전히 물화일체가 되듯이 나와 뭐에 그 물체와 사건의 세계가 서로 완전히 결합돼 있다는 느낌으로 보면 돼. 더욱이 게다가 듀이가 주장했습니다가 되기 때문에 이 argue랑 비슷한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잘 보면 됩니다. 무엇을 주장했어? 미적인 것은 어떻게 된다? 명확해진 그리고 어떻게 된 강화된 발전입니다. 특성들의. 근데 어떤 특성? 속하는 거죠. Every normally complete experience에 속하는. 그래서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일상적으로 뭐겠어요? 일상적으로 누구죠? further부터 해볼까 강민아? 게다가 더욱이 뒤는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미적인 것은 명확해지고 강화된 발달이다. 어떤 특성들에 그 특성은 속해 있습니다. 모든 일반적으로 완벽한 경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 모든 일상적으로 완벽한 경험에 속해 있는 어떤 특성들이 강화되고 발전된 것이다. 명확해지고 발전된 것이다라는 게 요겁니다. 그 complete interpenetration of self하고 world를 명확해지고 굉장히 강렬해진 발달이다. 어떤 특성들. 근데 그 특성들이 뭐겠어? Every normally complete experience. 모든 일반적인 완전한 경험에 속해 있는 특성들이 강화되고 명확해진 그런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현재부터 가볼게요. 자유와 그 미적인 경험에 자유와 평창은 그 일상생활에서의 위안이다. 네, 그러니까 미학을 어디에서 찾자는 거야? 이겁니다. Aesthetic of Everyday Life입니다. 여기가 1번이고요. 체크해줄 부분이. 그 다음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있었지만 평범한 사물과 그 이벤트의 만족 미적인 만족감의 가능성은 그 오랫동안 인식되어졌습니다. 그쵸. 요거 에스테틱 오브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어떻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일상의 물건과 사건에서 무엇을 느끼자는 거야? 미적인 만족감을 느끼자는 거죠. 그것이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비록 그것이 격화되고 무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철학적 이론에 대해서 빙이 빠졌었어. 그 다음 가치 있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낭만주의 시인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 아시아 전통 아까 낭만주의 시인이라는 느낌 아까 나도 낭만적이잖아. 노래 듣고 눈물 흘리는 그런 낭만주의 시인들에 의해서 가치 있게 여겨지고 그 다음 아시아 전통의 어떤 시인들에 의해서 가치 있게 여겨진 것처럼 일상의 상황에서의 위안 또한 이렇게 해서 소설가들에 대해서도 네, 근데 여기서 예전부터 이런 흐름이 있었지만 이제 뭐가 편리하게 하자는 거야. 현대의 어떤 지적인 기원을 존 듀이 Art as Experience를 한번 찾아보자. 거기에는 존 듀이가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책에서 듀이가 주장을 합니다. 뭐에 맞서는 주장이야? 예수를 분리시켜 놓자는 거죠. 어디에? 그럼 이거는 아예 뭐야? 글의 주제랑 반대되는 거야. 예수를 어디에서 찾자는 거였어? 일상생활에서 찾자는 게 이 글의 주제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argue against입니다. argue against. 그가 주장을 했는데 뭐에 맞서서? 분리에 맞서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맞서서? 분리에 맞서서니까 분리하지 말자는 거야. 뭐랑 뭐를 분리하지 말자는 거야. 예수를. 삶에서 분리하지 말자. 왜? 아까 뭐였어? 아까 거의 물화일체 되듯이 나가 예술이고 내가 뭐 그거인 것처럼 지금 분리하지 말자는 건데 왜? 기반을 두면서 미적인 경험을 어디에 두자는 거야? 근데 인간 생활에 있어서 어떤 생물학적이고 문화적
조건에 우리는 그거 할 수밖에 없다. 뭐 생물학적으로나 문화적인 조건으로나 우리가 미학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분리시켜 놓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다음 가볼게요. 그는 무엇다 미적인 것을 그 나, 네이, 법비 기억나죠? 내면화된 인식이 아니라 감정에 내면화된 그렇죠. 감각과 감정의 내면화된 인식. 내면화된 인식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혼자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혼자 그런 내면화된 인식이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호 침투입니다. 내가 물건이 되고 물건이 내가 되는. 내가 노래가 되고 노래가 내가 되는. 그쵸? 나와 물건과 사건의 어떤 세계의 상호 침투에 두었습니다. 그다음 게다가 더욱이 뒤가 주장했습니다. 그 미학이 그 명확해지고 그리고 강화된 발전 아이패드 집어넣고 미학이라는 것이 강화되어지고 명확해지고 강화되어진 어떤 특성들이 발전된 거다. 근데 데카를 열어주고 속한 모든 평범한 나 같으면 얘들아 이 부분도 분명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봐봐 여기서 어디에 속해? 모든 일상적으로 완전한 경험에 속하는 것들이 강해졌다고 하니까 이 모두 일상적으로 완전한 경험이 뭐겠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하늘을 보는 건 맨날 하늘을 봐 안 봐? 보죠. 근데 그게 명확해지고 강렬해졌다라는 게 뭐겠어? 하늘 봄 명확해지고 막 어느 날 하늘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명확해지고 강렬해졌다는 거. 저 하늘을 보니까 막 뭐야? 막 내 마음이 막 찡해진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미적인 아름다움 아닌가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명확해지고 강렬해졌다는 건 내가 평소에 그냥 일상에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명확해진 게 뭐다? 미적인 아름다움이다 라는 거죠. 됐나요?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33번 지호가 한번 해볼까요? 33번에 사람들은 부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네.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분야에 따르는 일들은 부족하다. 도덕적인 주체의 능력이 그 어디에 기반해서거든요. 이렇게 대체크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원 체크해놓고 부정대명사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뭐였어요? cannot 타당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에 기반해서입니다. 어떤 것에 기반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있어?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가 부족해요? 그런 도덕적인 행위자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근데 인간은 뭘 가지고 있다? 여기 체크해줄게. 이거가 되죠.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행위자의 능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넘어졌어. 그럼 뭐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게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 아니겠어요? 연민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우월한 존재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덕적으로. 그다음 그 이유는 즉 다시 나왔죠. 그 이유는 즉 뭐였어요? as far as 하는 한 도덕적 기준에 관해서는 이제 존재들은 어떤 존재? 도덕적인 주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의미 있게 말해줄 수 있다. 도덕적으로 좋거나 도덕적으로 나쁘다. 네. 그러면 그 이 can be said to 있죠? 요거 아까 뭐였어? can be thought to랑 같은 구조입니다. 그럼 원래 능동태는 뭐겠어? 뭐 누군가는 say 돼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구조였겠죠. 그래서 이 대절의 주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게 수동태가 되는 거죠. can be said. to가 왜 나왔냐? 이 동사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다. 왜? 인간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뭐에 관해서? 도덕적 기준에 관해서는 뭐뭐에 관해서 이런 뜻이죠. 뭐뭐에 도덕적 기준이 관련되는 한 오직 어떤 존재들만이 그런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이 의미 있게 말해줄 수 있다. 뭐라고? 도덕적으로 선하다,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가졌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뭐 강민이 착하다, 뭐 B는 누구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다음 볼게. only 또 도덕적 행위자만이 그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더 낫다, 나쁘다고.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다음 그리고 다른 이들은 인퀘이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질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른 존재들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위자여야만 합니다. 그들 스스로 이렇게 제기대명사가 되겠죠. 이게 사실 글의 주제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쁘냐, 뭐 좋냐라고 판단되어지려면 지금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여야만 해? 내가 우리끼리 비교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려면 그 다른 사람들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역시 도덕적 주체가 되어져야 된다. 전제 조건이 뭐였어? 도덕적인 행위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도덕적 행위자만이 판단되어질 수 있다. 좋다, 나쁘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도덕적 존재여야만 한다는 거야. 근데 뒤에 나왔잖아. 동물들은 뭐야? 그럴 수가 없죠. 왜? 지금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누굴 보고 개미랑 나랑 했을 때 개미는 나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뒤에 봅시다. 저지먼트부터 가볼게요. 뭐에 대한 판단?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판단은 그럼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뭐였어? 비교적인 어떤 상대적인 장점과 상대적인 결점. 뭐에 대한? 밑에 나왔죠. 단어 뭐였어? 존재. 어떤 존재? 이렇게입니다. 판단. 비응부터 해야겠죠. 판단되어지고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한 상대적인 이점과 상대적인 무엇을 장점과 결점 이렇게 할까요? 판단되어지고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저지드만 해줘도 됩니다. 판단되어지고 있는 존재에 대한 장점과 상대적인 장점과 결점에 기반을 해서 도덕적인 우월성이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판단이 기반되어집니다. 쟤는 이런 것들은 좀 나빠. 이런 것들은 나는 뭐 괜찮아. 라고 해서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과 결점들은 도덕적인 것들이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것들이냐 가로 열어주면 되겠죠.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어야만 해. 이 도덕적인 것들 즉 어떤 것들?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가 넘어졌는데 도와주지 않더라. 이런 기준들 그래서 어떤 존재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져. 어떻게? 도덕적으로 우수하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렇게 if 해놓고 어떤 경우에 실제로 if 뒤에 it is the case that 이거 빼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 타당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때 두 명의 존재에게 내가 A와 B를 비교하고 싶으면 어떤 존재가 올바르게 판단이 되어지려면 뭐라고? 도덕적으로 우수하다고. A가 누구보다? B보다. 그럼 이때는 어때야 돼? 타당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이 되어져야만 해. 누구한테? 이 둘 다에게. 그리고 the first. 첫 번째가 충족시킵니다. 무엇을? 그 기준을 더 큰 정도로 누구보다? 두 번째보다. A가 충족을 시켰어. 무엇을? 어떤 기준들을 누구보다? B보다. 그다음 두 존재들은 따라서 요겁니다. 요게 이제 밑줄이 되어야겠죠. 그럼 이 두 존재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때야 돼? 아까 앞에서 이미 몇 번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말이 어려워서 그랬을 뿐입니다. 그쵸? 다시 한번 빈칸 찾아보려고 앞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 내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재윤이가 한번 가볼까요? 네. 누군가는 타당하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수한 존재라고. 어디에 기반해서? 사람들은 부족한, 그죠?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기반해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요? 목적어? 도덕적 행위자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기반해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이건 문제는 뭐야? 조건이 있었잖아. A하고 B를 비교하려면 야 A가 인간이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 거 아니냐? 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 그렇게 하면 타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래. 그 이유가 뭐였어? 전제 조건이 있었죠. 왜냐면 A가 인간이 더 우월하려면 둘 다 뭐야 돼? 도덕적 기준을 그죠?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하면 안 된다. 개비랑 나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내용 때문에 타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그 이유는 즉 뭐다? 즉 보어입니다. 뭐 하는 한? 도덕적 기준에 관련돼서 어떤 존재만이 도덕적 행위의 능력을 가진 존재만이 어떻게 말해줄 수 있다? 도덕적으로 좋다? 나쁘다? 바로 뒤에 나왔죠. 뭐였다? A하고 B가 비교가 되려면 둘 다 뭐 해야 된다? 행위자의 어떤? 둘 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도 누가 넘어졌으면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케빈 너 나 못 도와줘요. 내가 넘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둘 다 도와줄 수 있어야 돼. 그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지만 비교 대상이 된다는 거야. 됐어? 그 다음 오직 도덕적인 행위자들은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좋냐 나쁘냐? 근데 다른 사람들, 어떤 다른 사람들, 지금 비교 대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돼야 된다? 도덕적 행위자여야만 합니다. 그들 스스로. 그래서 요게 지금 어디에서 나왔죠? 아이고, 요 내용이 그대로 요거죠.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나쁘다 좋다가 되어지니까. 도덕적 우수성의 판단은 그럼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다? 장점과 단점이 되겠죠. 지금 판단되어지는 존재. 그리고 이 장점과 단점은 모두 도덕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어져야 되냐? 이 도덕적인 것이 뭐냐? 기준이 이렇게 되겠죠.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동격이 되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 뭐였어요? 이제 어떤 경우에 우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요겁니다. 어떤 경우에 도덕적인 기준이 이 두 존재한테 적용이 되어져야지만 비교가 너는 누구 B보다 더 도덕적이다, 덜 도덕적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충족시킵니다. 무엇을? 그 기준을 스탠다드. 두 번째 사람보다 따라서 두 존재들 뭐여야 돼? 이 세 가지, 아까 네 가지까지 가보면 이제 하늘색 읽어보면 도덕적 행위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다? 지금 질문의 대상에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행위자여야만 하고, 세 번째가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가 타당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겠어? must fall. 어디에 해당이 되어져야, 떨어져야 된다.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범주에 해당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범주가 되겠어? 도덕적
기준의 적용. 둘 다 도덕적 기준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범주에 있어야 된다는 거에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owever가 이제 들어가겠죠. 하지만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 만약에 인간이 더 우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누구보다. 그죠? 그래서 superior은 보통 than 쓰지 않고 to를 쓰죠. 누구보다, 동물보다, 그리고 뭐보다, 식물보다. 근데 왜 그렇게 판단되어질 수가 없어? 왜냐면 후자는, 여기서 후자가 이제 late 체크해주고 late가 later과 t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latest입니다. 시간이고요. 얘는 last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A, B 중에 누굴 말하겠어? 우리가 요게 B잖아요. 동물과 식물보다 우세하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이 지금 A면요. 후자가 B죠. 왜냐면 후자, 즉 동물과 식물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 개미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 도덕적 기준의 적용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뒤에도 힌트가 있잖아요. 후자, 즉 동물과 식물은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판단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지드 느낌이 들어가죠. superior이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consider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목적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목적격 보호에 뭐 써요? 형용사 씁니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고려되어진다, 판단되어진다, 어떻게 우수하다고 뭐보다 된 대신에 to를 씁니다. superior to, 뭐 inferior to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3번부터 다시 한번 볼 건데 뿅뿅 쳐주시고 뒤에서부터 좀